불타는 금요일, 암호화폐 시장도 덩달아서 불에 타고 있습니다. 활활 잘 타네요 그냥. XRP도 타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속도 똑같이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만 있었고 배경들도 잘 깔리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지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식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는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7일, 외국 기준으로는 이제 아직 27일이 안 되었겠죠. 아무튼 27일날 리플사의 댄 모건 랜딧 핀테크 유럽 2019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여러 토론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디지털 화폐의 대중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또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에서 또 함께 참석을 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스웰 관련 업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스웰은 다가오는 11월 7일, 8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펼쳐지게 되겠죠. 스웰 행사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 기술, 지불, 정책, 교육, 중앙은행 그리고 블록체인의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끔 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스웰 행사, 11월 7일 환영 인사는 역시 빵형이 하게 되겠고요. 아침 키노트 스피커로 나구람 라잔, 오후 키노트 스피커로 싱가포르의 대사인 찬향 치씨, 18일 아침 키노트 행사로 카말 쿠아딜, 그리고 UBRI, 이 대학 관련된 그 지원한 프로그램이죠.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울로 타스카, 디지털 자산에 관한 토론에 벤 러스키, 그리고 스튜어트 알드로티. 벤 라스키는 꽤 오랜만에 이제 거의 이런 공식 석상에서는 제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네요.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 자세한 사항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개인적인 비밀 미팅을 갖게 되죠. 이 고객들과 갖게 되는 그런 미팅인데요. 그 후에 이렇게 스케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가격을 올려줘가지고 힘든 사람들 탈출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들은 세력들이 올리게 되겠죠. 손바꿈이 필요한 이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웰 관련 업데이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스웰 한 패널에 DBS 그룹의 CEO가 참석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이 DBS 그룹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최대 금융사입니다. DBS 그룹 홀딩스라고 하는데 거기 우두머리가 이제 스웰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DBS 그룹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린 회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토론하게 될 주제는 디지털 뱅킹의 미래.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DBS 그룹과 리플사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트너십 안 할 거면은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파트너십 꼭 이렇게 발표를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꽤 흥미로운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가 XRP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비췄다. 바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 XRP 사용처를 어떤 식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이제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바로 구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리플사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 쪽에서 시니어 매니저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리플사의 지부가 또 열려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스웰이 열리게 될, 그리고 나라 전체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곳이죠. 자, 그래서 이 직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좀 읽어보게 되면요. 리플사는 아시아 패시픽 지역의 나라들인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엑스래핏 파트너들을 개척해 나갈 직원을 구하고 있다. 인재를 구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리플사가 규제 법규를 확실하게 지킴과 동시에 엑스래핏 송금로를 대규모로 넓혀 나가려는 전략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라고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에이펙 지역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거래소들 역시 이 파트너십 모집에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나라들의 이 엑스래핏 고객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 마케팅, 생산, 세일즈 팀을 만들어서 국제 지불을 위한 새로운 엑스래핏 사용처를 늘려나가는 것,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력해서 엑스래핏과 XRP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시키는 것,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규, 규제, 금융 등을 확실히 고려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짜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지고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규제가 더욱더 확실하고 발전되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나라별로 더욱더 많은 파트너십을 찾고 있는 리플사가 아시아 쪽에서 더욱더 빨리 번창할 수 있기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엑스래핏 송금로로서는 멕시코와 필리핀을 들고 있고요. 빵형이 저번 스위스 내셔널 컨퍼런스 미팅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관련된 송금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2019년도에 이 발전 속도가 약간 느린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송금로에 관련된 발표도 스웰에서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일은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사이버스 이벤트 관련된 소식 또 한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이 행사에서 나빈 굽타 씨가 디지털 자산 XRP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질 것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이루어졌었고 발표가 되었었고 그것에 관한 정보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스위프트가 주최를 하는 이 행사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위프트는 이제 실시간 지불 쪽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방식으로는 오늘날 수천조 달러가 묶여있는 노스트로 어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담하게 스위프트 한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위프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니들은 한계가 있다. 이 스위프트 쪽에서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 관련된 기사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질문을 받는 시간에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스위프트가 지불에 관해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죠. 이 GPI 같은 경우는 실시간 지불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플사가 설 자리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빈 굽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빠른 뱅킹,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은 그 누구도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없애야 한다는 말은 하진 않는다. 그것이 바로 리플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불 속도가 아무리 빨라진다 한들 지금 현재 Correspondent Banking System 통신사 은행 제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여전히 노스트로 어카운트가 필요하고 이는 유동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류이다. 우리는 현재 5조에서 10조 달러 정도가 은행에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정도 금액이 자유롭게 풀려서 각 나라로 그 나라들의 경제로 다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중앙은행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들은 이 컨셉을 정말 좋아했다. 리플사의 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리플사는 지불이 아니라 결제 혹은 청산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던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빈 굽타 씨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 송금만 빨리 하면 되지, 이 부분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상에 숫자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돈을 옮기는 것, 그것이 XRP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스위프트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메시징 시스템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위프트에서 XRP를 사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스위프트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었던 말잔 델라틴이나 유로 엑심뱅크의 CEO도 스위프트 네트워크 상에서 XRP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상, 이론상으로 스위프트 GPI에서 XRP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100%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라거나 완전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사의 사업 자체도 100%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은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리플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사업 방향이 나가고 있는 곳은 올바른 곳임은 이제 확실합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었고, 리플사가 거의 최초로 사업상 그것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중앙은행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리플사가 중앙은행들과 일을 해온 것은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꽤 됐죠? 5년? 6년? 그 정도 됐나요? 7년? 아무튼 이런 기간 동안에 중앙은행들이 정말 다 함께 모여서 리플사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는 이상 전세계 중앙은행들, IMF, 세계은행은 리플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업체들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엑스래핏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파키스탄의 페이살 뱅크가 이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또 방영되었습니다. 이 TV 방송국인 것 같은데요. 페이살 뱅크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에서 최초로 리플사의 파트너가 되었고 더욱더 안전하고 빠른 국제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또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XRP 가격이 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사의 기술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죠? 기술은 이제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가격은 밑으로 때려 끌어당기고 있고,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둘이 따로 간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선택을 내리고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말 웃긴 짤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이거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란, 이 곰탱이의 정체는 SEC의 의장 제이 클레이튼일 수도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사진을 옆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되게 웃기죠. 무슨 헛소리야 라고 이 밑에 사람은 글을 남겨주고 있는데 저처럼 많이 웃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웃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광고 시청을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이 운영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